안녕하세요. 다산 부동산 파트너 공인중개사 서미라입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더욱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더 좋은 소식, 더 생생한 소식 전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궁금해하실 올해 집값 전망인데요. 매매 거래가 뚝 끊기면서 하락론이 극에 달한 시점이긴 하지만 상반기 저점을 확인한 후에 하반기로 갈수록 상승을 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지금 다산 신도시에도 속속 거래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어저께에도 리딩 단지 중에 하나에 계약금이 들어갔습니다. 다양한 매수자분들, 매수 대기자분들의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으니 여러 가지를 잘 검토하면서 시장을 봐야 되겠죠? 자, 제 예상은 물론 예상일 뿐이지만 근거가 있습니다. 올해에는 미 연준 발표에 따라서 두 차례에 걸친 금리 인하가 예상됩니다. 우리나라도 동결 내지는 인하로 갈 것으로 보이는데, 즉 고금리는 지금이 최고점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여기에 올해 신생아 특례 대출이 출시가 됩니다. 초저금리 대출이 가능해진 매수 세력의 등장인데요. 증여세 개편으로 양가 합쳐서 총 3억 원까지 비과세가 되기도 하니 신생아 특례 대출과 중복되는 그룹이 분명히 탄생을 하게 됩니다. 만만치 않은 비과세의 현금과 부담 없는 대출 상품 이용이 가능해진 이들은 가장 먼저 무엇을 할까요? 자, 전국 아파트 매매가는 6주 연속 하락을 하였습니다. 서울 아파트는 5주 연속인데요. 언론에서 불안감을 조장하는 것보다 하락폭 자체는 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매수 심리가 악화가 되다 보니 거래량은 절대적으로 줄어들어 그야말로 매매 자체는 거의 일어나고 있지 않은 모습인데요. 하락론의 핵심은 집값에 거품이 껴있다는 것이고 향후 인구 감소로 매수세가 급격히 줄어드는 것이라는 논리죠. 한편으로는 맞는 말이기도 한데 인구 감소와 함께 더불어 노령화 사회가 시작이 되면 1인 가구가 늘어나게 됩니다. 자, 1인 가구를 포함한 그런 핵가구 시대라면 초소형 주택이 각광을 받아야 할 텐데 최근 서울 미분양 주택 현황을 보면은 전용 면적 40제곱미터 이하 초소형 아파트가 더 큰 타격을 받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집과 자동차와 TV는 크면 클수록 좋다라는 거거익선이라는 마인드가 MZ세대라고 다를 바 없는 것 같습니다. 인건비와 원자재값 상승은 물론 제로에너지 5등급, 그다음에 층간소음 개선 등의 시공 기준이 강화되면서 신규 아파트 분양가는 올해에도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미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불안에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을 했고 다른 건설사들도 아파트 건설에 몸을 사리는 분위기입니다. 대조 1구역 공사가 중단이 되어 있는데 재개발, 재건축,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추가 분담금 상승 압박이 생길 겁니다. 자, 이 모든 상황들은 분양가 상승 그리고 공급 물량 감소로 이어집니다. 여기에 전세가는 여전히 상승 중입니다. 그런 이유로 기존 아파트 하방은 상당히 견고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상반기에 추가 하락이 있다면 매수 타이밍으로 적합하지 않나라고 예상을 하는 거죠. 해서 다양한 정보가 궁금하실 텐데 특히 다산 신도시의 현장 분위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산 신도시 아파트 KBC 세표입니다. 한 단지에서 상승을 하였고요. 두 개 단지에서 하락의 모습이 보입니다. 변화가 미미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거래량이 많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는 표입니다. 자, 그러면 전 단지별로 매매, 전세, 월세, 실거래가 표시가 되어 있는 표를 함께 보시죠. 먼저 다산 이편한 세상 자이입니다.
자, 세 가지 평형이 있는 단지인데요. 매매 거래에 새롭게 올라온 것은 없었고요. 전세는 34평 B타입에 4억 4천 신규 거래 있었습니다. 월세는 역시 34평에서 7천에 175 거래 있었네요. 자, 이 편한 세상 다산입니다. 30평의 매매 거래는 없었고요. 34평에 84A 타입에서 7억 9,500 거래가 올라왔습니다. 그 직전에는 7억 8천 거래가 있었고요. 8억에서 조금 조정을 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자, 전세는 30평에서 4억 3천, 그리고 34평에는 이렇게 4억 8천, 4억 5천, 4억 7천 갱신권, 또 4억 8천 이렇게 올라와 있고요. 월세는 1억에 160, 1억에 170 이렇게 등재가 되었습니다. 자, 힐스테이트 다산입니다. 27평, 34평 매매 거래는 없었는데 어저께 밤에 34평의 거래가 또 한 건 8억 후반에 거래가 된 소식은 있습니다. 곧 실거래가가 올라오겠죠. 자, 전세는 3억 7,400, 3억 8,500. 기존 거래보다 약간 낮은 금액인데요. 융자가 좀 있는 물건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월세는 4억에 50, 3억에 25 이렇게 두 건이 올라왔습니다. 다산 롯데캐슬입니다. 자, 매매는 30평은 없었고요. 34평 A타입에 20층에 8억 2천 실거래가 올라왔네요. 네. 자, 전세는 30평에서 4억 5천 거래도 있었고, 갱신권 3억대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34평은 갱신된 것들 이렇게 있고, 4억 3천 신규 계약도 있었고요. 월세는 새로 올라온 건 없었습니다. 반도 메이플타운입니다. 자, 32평에 82타입이죠. 7억 5천 250 거래가 있었고요. 제가 지금 업로드를 하면서 촬영을 하고 있는 1월 9일자에는 84타입에 7억 5천 거래 또한 하나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약간 차이가 발생되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전세는 이렇게 3억 6천3백도 있었고 5억 1,100도 있었고 요것도 약간의 어떤 내용이 있는 거래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조금 기존의 금액하고는 낮거나 좀 높아 보이죠? 자, 34평에서는 4억 7천 두 건의 전세 거래 있었고요. 월세 거래는 없었습니다. 다산자이 아이비플레이스입니다. 33평, 39평, 41평, 43평 매매 거래는 없었고요. 전세 역시 요 평수들은 없었고 제일 큰 평수에서 7억 5천 실거래가 신고가 돼서 올라왔습니다. 월세 거래 소식은 없었고 다산자이 폴라리스입니다. 매매 거래 소식 올라온 건 없었고요. 전세는 30평은 없었고 34평에서 4억 8천 신고된 거래가 올라왔습니다. 월세는 없습니다. 유승한내들 센트럴입니다. 매매로 올라온 거래는 한 주간 없었습니다. 자, 전세는 30평은 없었고 34평에서 5억 거래가 있었고 4억 5,500 거래 있었고 네. 자, 월세는 올라온 것이 없습니다. 한양수장인 리버팰리스입니다. 네, 요 30평에 8억 거래 된 소식 말씀드렸었는데요. 실거래가가 올라왔네요. 자, 전세 4억 6천이었고요. 30평에. 그 다음에 34평에서는 매매는 없었고 전세는 갱신권 2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신규 계약 4억 9천 보입니다. 월세는 없었고요. 다산 2편은 세상 더 퍼스트입니다. 자, 30평에 6억 거래 1층이 올라왔네요. 예, 요것도 약간 특수거래 성격을 띠고 있다라고 정도 저도 파악을 하고 있는데, 예, 30평에 1층 거래 올라와 있습니다. 자, 전세는 30평에 4억 2,500 한 건 올라와 있고요. 매매 34평이나 전세 월세는 거래가 올라온 게 없습니다. 자, 다산 아이파크입니다. 매매 거래에 올라온 건 없었고요. 큰 평수 38평에서 5억 전세 거래에 올라왔습니다. 월세 거래 소식은 없고요.
다산 유승 한내들 골든뷰입니다. 매매, 전세, 월세 새롭게 올라온 소식은 없네요. 아무래도 골든뷰하고 리버파크 같은 경우는 세대수가 조금 아담하다 보니까 거래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리버파크 역시 매매, 전세는 없고 월세 거래 있었네요. 4억에 80. 네. 자, 지금직으로 갑니다. 다산 한강 반도 유보라입니다. 매매 거래 올라온 게 2건 있습니다. 34평에서 7억 2,500, 7억 6,500. 네, 2건 올라왔고요. 자, 30평의 전세 거래가 4억 3천 있었고 34평은 4억 2천 거래 있었습니다. 월세 소식은 없고요. 펜테리움 리버테라스 2차입니다. 한강초등학교를 품고 있는 쇼프마죠. 매매 거래는 올라온 게 없고, 자, 전세에서 30평은 없었고 34평에서 4억 거래, 4억 거래, 4억 6천 거래 보이고요. 30평 월세 올라왔네요. 2억 3천에 95. 그리고 34평 월세는 없고요. 펜테리움 리버테라스 1차입니다. 34평에 20층에 7억 3천 거래 또 올라온 게 있었고, 전세 거래는 4억 6천 한 건 올라왔고요. 월세는 없었습니다. 신한 인스빌 퍼스트 포레입니다. 매매 2건 올라왔네요. 7억 1,900과 7억 2,500. 자, 전세가 꽤 많이 올라왔습니다. 4억 2천부터 4억, 4억 5천, 3억 5천까지 활발한 전세 거래 있었고요. 월세는 1억 5천에 140. 신한 인스빌 퍼스트 리버입니다. 매매에 올라온 건 없었고요. 전세 2건이 보이고요. 그다음에 월세는 2억에 150. 이렇게 새로운 신고가 올라왔습니다. 지금 센트럴 에일렛들입니다. 자, 매매 거래 소식은 올라온 건 없고요. 전세 월세도 없고요. 최근에 7억 초반에 또 매매 한 건이 거래가 되어서 곧 실거래가가 올라올 겁니다. 자, 푸르지오입니다. 지금 매매가 좀 활발한 단지에 속하는데요. 21평 전용 5일 타입에서는 5억 5,700 거래 올라왔고요. 24평 전용 5구 타입에서는 6억 3,500, 6억 3,500 두 건이 있고 6억 1,000 거래도 있고, 또 최근에 6억 1,500 거래 소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를 보는 분들도 꽤 계신 상태이다 보니까 좀 더 거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단지입니다. 전세도 거래가 활발하네요. 21평에서는 이렇게 4억, 3억 8천, 3억 5천. 24평은 4억 3천, 4억 2천 700, 4억 2천. 네, 이렇게 전세가 나간 것들이 올라왔습니다. 월세 거래 소식은 없었습니다. 네, 올해 집을 사도 되겠냐라는 질문을 참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제가 블로그에도 며칠 전에 포스팅 해놓은 것을 아래 더보기란에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2023년 아파트 시장을 되돌아보면 2022년 평균 30% 급락에 대한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상반기에 거센 반등을 하면서 흐름이 흘러왔죠. 여름을 기점으로 가격 메리트가 사라지는 등 매수 여력이 피로감을 나타내면서 소강 상태로 접어들었고 하락 전환 그대로 2023년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입지의 중요성은 두말할 것은 없습니다. 서울을 비롯해서 수도권 핵심지는 인구 감소 시대에도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송파구 아파트의 변동성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며 잠실 마이스 개발과 GBC 완공 등 미래 가치가 뛰어나 2030년까지 지속적인 주목을 받을 것입니다. 자금을 무시한다면 강남권이 좋다는 거는 누구나 다 알죠. 강남권에서도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송파구는 여전히 추천 지역입니다. 둔촌주공의 재건축, 올림픽 파크 포레온도 상당히 매력적인 단지이므로 쭉 추이를 지켜보겠습니다. 자, 다산 신도시는 서울과 비교해 아직은 미약하지만 여전히 굳건하게 성장 중인 도시입니다. 특히 올해는 드디어 최대의 수건 사업인 지하철 8호선이 개통이 되죠.
서울 강남이나 강북 출퇴근이 모두 용이하고 도시의 쾌적성이라든지 인프라는 점점 더 발전하는 다산 신도시. 다산 신도시의 2024년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봬요. 건강하세요.